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정입니다.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할 이른 나이에 한 아이의 생명과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도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공유해보고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지원 과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하영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임혜덕 사회복지법인 청수 이사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혜란 제주도 복지정책과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혜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제주도 청소년 한부모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들도 좀 토론되면 좋겠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우선 우리 현실, 실태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말이었죠. KBS 제주 보도국에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조명하는 기획 어려도 가족입니다를 방송했었는데요. 법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만 24세 이하의 엄마나 아빠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도내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는 어떤지 실태부터 우선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과장님께서 도내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의 실태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한부모는 총 42가구에 81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 청소년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39가구에 75명이고, 그리고 청소년 부자가정은 3가구에 6명으로 청소년 모자가정이 한 93%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는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인 것이고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도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네,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네. 한부모 가족 기본법에 의해서 한 3년마다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1년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를 수행해서 한부모 실태라든지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와 한부모 가족을 둘러싼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조례상 근거가 없어서 도내 청소년 한부모 실태 조사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도에서는 현재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제주 지역 청소년 부모 지원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연구원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제주도 청소년 한부모의 특징,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여가부에서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도 하지만 실은 통계청에서 인구 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를 좀 보면 저희들 한부모 모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 그리고 네. 부로 이루어진 한부모 가족들의 통계치가 2021년 한 50 부로 이루어진 가구는 52가구, 네. 그리고 모로 이루어진 가구는 141가구,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지원받는 가구에 비하면은 한 3배 가까이 많은 셈. 네, 일단 그렇게 저희가 통계치나. 점정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지원을 받기를 꺼린다고 할까요? 지원의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지원을 받기를 꺼리는 혹시 이유 같은 건 파악되어 있습니까? 실은 생계비와 네. 양육비의 어떤 금액들이 실은 소득 인증액에 근거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받고 싶어도 소득 인증액 이하로 이렇게 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거나 하층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네,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하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지난 4월입니까?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죠?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예. 언제 통과가 됐습니까? 우리 지난 5월 말에 5월 말에 본회의, 통과됐는데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예. 청소년 한부모 지원 조례가 아니고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조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약간 이렇게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 조례가 아니고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례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청소년 한부모는 그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24세 이하의 부나 모를 네. 의미하고 그 청소년 부모라고 하면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게 되고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그 청소년 한부모라고 하면은 네. 일단 한쪽 부모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모라고 하면 뭐 한부모일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과 그리고 이런 정부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모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 부모를 위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모가 어떤 지원이 있냐면은 일단 우리 청소년 부모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뭐 출산이라든가 뭐 교육 그리고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양육 그리고 교육 뭐 보건복지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주거 지원 그런 내용까지도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산도 같이 붙어 있는 사안이겠네요.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동반되는데 구체적인 예산 이렇게 사업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짜여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앞으로 우리 도와 협의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이제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 미혼모 지원 활동을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의원님께서도 관련 조례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도와 법안 이게 또 이런 조례로서 제도로 제주에서도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아까 의원님께서 청소년 부모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이제 적절한 그런 그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2012년도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제주도에. 그거는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조항 하에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제주 지역 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교육청에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예전에는 임신과 출산을 했을 때 보통 자퇴를 시켰잖아요. 거의 뭐 퇴학을 시키거나 강제 퇴학을 시키거나 강제 퇴학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자퇴를 종용을 해서 자퇴를 시켰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를 2012년도에 만들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제주 도내에 임신과 출산으로 학생을 자퇴시키거나 뭐 그런 종용을 해서는 이거는 불법의 이제 행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청소년 부모를 위한 지원 조례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게 뭔가 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한 모든 청소년들을 다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라면? 소득 기준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세 미만을 25세 이하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 25세 그 생일이 딱 들어오기 직전 달까지는 우리가 청소년 부모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부모 이전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혁명적으로 변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그 저출산 이런 위기에 처하면서 어떻게든지 태어난 아동을 잘 보호하자는 이런 국가의 정책 취지에 맞춰서 청소년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 그 법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건강한 어떤 가족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역차별이 될 수가 있죠. 형평성에 있어서 한부모 되어야 이게 네. 지원을 받네.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는가? 그러면 건강하게 가족을 이뤄서 내가 결혼해서 사는데 이건 지원이 없고 한부모 되었을 때는 지원이 많으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청소년들이 결혼을 해서 혼인한 청소년들에게도 지원을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다 이제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데 다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건 또는 청소년 그냥 부부 지원 조례건 결국은 건강한 어떤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균형점을 맞추는 어떤 지원 조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부모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상 비정상의 잣대로 또 보지는 않잖아요. 네네.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이거 아까 네, 지금 뭐 그 부분으로 더 추가하실 부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미혼모와 청소년 이거 정의. 지금은 혹시 뭐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면 더 얘기를 하고 우선은 토론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어쨌든 청소년 부모가 한부모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공의 차별받지 말고 다 같이 우리가 그렇죠. 좀 지원책을 마련하자라는 의미로 읽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제주 사회의 시선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박사님께서 여가부에서 실시한 통계 조사와 실제로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그 갭들의 차이가 어떤 소득 여부도 있겠지만 이 드러내기가 힘든 과정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약간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들 이런 부분들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박사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뭐 이런 게 제주 지역 특성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시선이라고 하면 우선 그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될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정의를. 네. 누구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인가. 네. 그렇죠? 네네. 누구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인가. 청소년 부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인가. 아니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시선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토론은 청소년 한부모 관련된 토론이니까 청소년 한부모 관련해서 뭐 특히 학령기 때 임신을 했다 이렇게 하면 또 사회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 사회가 어떤 영향들이 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혹시 박사님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청소년 저희는 이제 한부모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부부 포함해서 청소년 부모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심층 면접을 좀 진행을 해서 면접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인 아까 인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청소년 이제 그 한부모들이 실은 자존감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 대상자들 중에는 이 지금 이제 부모와 함께 출산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가 이제 한부모인 것이 좀 알려질까봐 그런 어떤 경우도 있고 또 친한 친구들도 지금 본인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서 굉장히 육지와 달리 도민 사회가 굉장히 많이 이제 알려지면 또 이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본인들의 청소년 시기에 실은 또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또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역할을 또 학습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인식들에 대해서는 혹시 도에서 어떤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네. 지금 현재 그 청소년 그 부모에 대한 그런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앞으로 그 청소년 그 부모에 대한 뭐 조례도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책도 만들어내고 홍보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병행되어야 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좀 얼핏 드는데요. 혹시 이런 지금 새로운 조례도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런 제주도에서 다양한 정책도 펴나가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현장에서 보실 때 이런 것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이런 조례들 덕분에 혹은 제도들 덕분에 점점 조금 이런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청소년이든 그다음에 뭐 어른이든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미혼의 한부모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이 제로였어요. 네. 그 20여 년 전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2012년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게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가 이렇게 지원 조례를 만들고 그 법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놀라울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동수당, 그다음에 부모급여, 우리가 이미 그 기존의 세대가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실제로 청소년 그 한부모와 그다음에 그 27세가 넘은 그 미혼 한부모들하고 이렇게 이해를 실제로 통장에 급여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청소년인 경우에는 한 실제로 현금으로 한 130여만 원이 들어온대요. 월. 예, 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설에 있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든 관계없어요. 네. 이거에 대한 차별은 없거든요. 차별이 없이 청소년 한부모에게 굉장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청소년과 그다음에 25세 이상의 27세, 28세 그 엄마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 청소년만 도와주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모급여라든가 이제 수당들이 아동수당 같은 게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게 이 지원되는 걸 많이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납세자들에게 진짜 고마워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그 의원님께서 청소년 부모 지원 조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는 청소년 부모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 양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가정을 잘 꾸려서 유지를 하는 가족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위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가정을 만들기 전에 탄탄하게 이 사회가 이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좋은 조례를 잘 만드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한마디 네. 덧붙여도 될까요? 이제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은 이제 지원을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뭐 정책 지원도 받고 교육이라든지 양육 지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시설이 아닌 재가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면접을 해본 결과로는 네. 이제 특히 이제 부자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살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까지 부양하고 있는 네, 청소년 한부모였어요. 예, 그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양육비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제 자녀를 위해서 실은 기저귀나 분유나 이유식 이런 것을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 네. 그 돈으로는 이제 물가도 오르고 해서 전혀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매일 생계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집에
주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 때문에 소득 인증액에서 이제 벗어나서 저소득이 안 돼. 예. 그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다 소진해 버려서 추가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많은 돈의 액수를 지불해야 돼서 이렇게 이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요구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그 제가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는데 비용이 좀 없어서 거의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저는 좀 제가 있는 청소년 한부모들의 이 산후조리 이 지원을 좀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러면 우선 과장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박사님 얘기는 지원되는 것이 지금 시설에 있느냐 재가냐 이게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주도에서는 현재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그 출산을 위한 의료 지원은 그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뭐 그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해서 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뭐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또 그 행복카드? 입원이라든지 예방 접종비 뭐 이런 거를 위해서 병원비를 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이현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청소년 한부모가 발생을 할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청자들을 의회를 돕기 위해서 청소년 한부모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럼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유 있거나 가족 지지 체계가 탄탄한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가족 지원 체계가 좀 취약한 경우에는 시설 입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시설 입소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애소원이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뭐 그 산후조리 뭐 도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의료비 다 무료거든요. 다 무료고 그렇지만 애들은 여기 안 들어오길 원해요. 네. 왜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또 엄마들이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은 내가 그곳에 가서 이게 격리돼서 살다 보면은 애 아빠랑 헤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애 아빠랑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뭐 동거를 원하지 오히려 뭐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여기 가족센터에서 지원되는 모든 시스템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뭐 의료비, 뭐 생계비,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취업 훈련 이게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현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취약한 계층은 누구냐면은 미혼부, 청소년 미혼부든 아니면 한부모 중에 한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미혼모들은 오히려 아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쳐서 지역사회가 굉장한 돌봄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미혼부나 한부의 경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하성룡 의원님이신가 그 도의원님 중에 그 청소년 한부를 위해서 뭔가 좀 많은 그 또 뭐 지원 조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미혼모를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미혼부를 통해서는 지금 힘들다라는 그렇죠. 얘기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애서원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거의 모를 중심으로 아동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나 뭐 청소년 부부가 뭐 들어가기는 좀 그런 시설은 좀 없는 편입니다. 없는 편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지금 현재 그 공동생활가정에서 그 저희가 좀 모자란 부분은 있지만은 개발공사랑 토지개발공사랑 그 협업을 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지금 한 13가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앞으로 더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임대주택 사업이거든요. 네. 임대주택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아까 13가구인데 저희들이 이게 그 모집을 했을 경우에 경쟁이 치열해요. 근데 이제 한 부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한 그러면 부도 예를 들어 한부, 한모, 예. 뭐 부모 이렇게 세 그룹이 부모는 여기 부모는 해당 사항이 아직, 없고요. 없고 예. 한부나 한모만. 예, 한부나 한모 중심으로 청소년 한부모. 임대주택이 그러니까 제주도 내의 임대주택 할당 중에 일부는 한부모를 위해서 할당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퍼센티지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부들도 여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부에 대한 이런 지원책이 없는 게 아니고 현재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주거 독립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서 멘토링. 말씀드렸듯이 양육에 대한 비용 어떤 그 부족함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생계비를 이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생계비를 또 벌어야 되지만 굉장히 학력 자본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학업을 좀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이번에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는 이제 청소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부모 조례를 이제 제정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특히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은 어떤 청소년 시기이지만 이런 어떤 교육적인 지원이 지금 거의 부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적인 어떤 지원들이 좀 발굴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 정말 압도적으로 모자 가족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부자 가족 수, 모자 가족, 그리고 저희가 가족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실은 자녀를 키우는 부부 가족이 가족 유형별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부부와 모자와 부자 네. 하면 부부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리고 청소년 부부. 예 그리고 모자 가족 그리고 부자 가족. 그렇지만 그런데 그분들의 연령이 실은 20대 초반이 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그 한부모와 또 청소년 그 부부 정책이 좀 청소년 정책 그리고 한부모 가족 정책 그리고 청년 정책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좀 좀 연계하는 총괄적인 어떤 네.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지원 조례에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청년 정책과 좀 연계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청소년이 임신하면은 그 순간부터가 위기일 겁니다. 네. 제대로 사회적으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회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누려야 될 그 아이를 낳기 전까지의 그런 준비 과정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소년에 대한 임신, 출산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네. 그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또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또 이게 저소득층 또 한부모 가족에 국한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또 24세까지의 청소년에게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아동 양육비가 개인당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을 봅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하면 260만 원 정도
계산해봤을 때 근데 그 기준이 돼야만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이런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그 중위소득 150%에 대한 그 구간을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최근에 했고 또 6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그 양육비를 2배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좀 더 지원 기준도 완화하고 그리고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제주도에서도 좀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우리 주거 부분이 네. 우리 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3%가 월세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낮은 임금이나 그런 걸로 받고 있는데 이것들을 주택 부분에 더 할애함으로써 다른 양육이나 교육 그런 부분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주거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까도 말했지만 그 LH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부모만 한부모만 대상이고 또 우리 신혼부부 주택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우리 청소년 부모에는 자격이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 그 청소년 부모 지원 시설에 따른 보호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청소년 부모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또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좀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주거 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뭐 벌써 내년 예산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시기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의원님이나 박사님이나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연령은 조금 더 높이자. 지금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연령 지원되는 연령은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금액은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소득 범위도 조금 더 넓히자.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 그리고 교육이나 주거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제주도에서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19세 이하 이런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그런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그 아까 양육비도 뭐 지원의 한계 아까 보면은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뭐 경계선에 있어서 그 받아야 되는데 뭐 얼마 차이로 못 받는 분이 있어서 저도 이현아 박사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중위소득 부분을 좀 아까 서울시처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뭐 청년 정책과 연계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청년 정책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24세 이하면은 지금 다른 청년과 아니라도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네트워크라든지 각각 개별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나의 과제로 다 네트워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부서 간 좀 벽을 넘어서 함께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지원 정책 지금 뭐 양육비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아이용품도 지원해 준다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말했지만 또 이거 지원 정책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청소년 한부모 분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기 위한 정책들 어떤 게 필요한지 이사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이현아 박사님은 이제 그 한 부에 그러니까 직업이라든가 또 학력 향상을 위한 그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탄한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그 중간 지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쩌나 교육이라든가 기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학교에서 중도 탈락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혼모들은 이렇게 시설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력 유지를 쭉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한부모에서 한 분은 옆에서 우리가 시설 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누가 팔로우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그 교육위원님이 그거를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교육 전문실에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참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미혼부도 함께 교육을 시키자. 미혼모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청소년 미혼부도 함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소년들이 양육도 잘 못해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거 잘 못해요. 그다음에 뭐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기술 취득도 많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20대 초반의 경우에 이때 위기 가정으로 해체 가정으로 가는 어떤 굉장히 그 어떤 준비된 어떤 위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아예 아빠가 뭐 군대도 가야 되고 굉장히 그 위기의 그 첫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대 초반에 이혼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20대 초반에. 네.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청소년 그 부모를 지원을 잘 해줄 때 그 20대에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위험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멘토링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니까 청소년 부모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제주 지역 사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이 멘토링 시스템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한부모든 아니면 이미 부모든 관계없이 이 멘토링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이나 도의회에서가 좀 더 많이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서울시라든가 그다음에 경남, 그다음에 인천 뭐 이런 몇 군데서는요 한부모 가족 상담소를 합법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고 그걸 서포트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는 없거든요. 법만 있고 근데 뭔가 만들 어떤 시스템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부모 가족 상담소라든가 이 상담소를 통해서 청소년 그 한부모라든가 청소년 부모 멘토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해체하지 않도록 이 청소년 부모들이 해체되지 않도록 온 사회가 뭐 부모 가족도 도와야 되겠지만 지역 사회도 함께 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멘토링 시스템을 좀 많이 구축하는데 저도 원장님 의견에 네.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네. 일단 이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이 맞아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정보에 우리 청소년들이 좀 약할 수 있습니다. 뭐 일부 뭐 온라인이나 민간단체를 통해서 일부 얻기는 하지만 또 체계적인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청소년 복지센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멘토링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 말고도 우리 일단 준비 없이 부모가 됐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원 가정하고도 이렇게 떨어져서 교류가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나 누구 고민이나 그런 상담을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뭐 아이들이 아프다거나 열나거나 뭐 우유는 어떻게 먹여야 되고 또 뭐 이유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우리들이 같이 말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아까 멘토링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멘토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제주시 가족센터에서 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사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아까처럼 개별 상담 진행하고 또 정부 서비스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멘토링 사업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청소년 한부모나 부모들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신청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보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소년 한부모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관련된 분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어디로 연락하면 제일 간편합니까? 일단 제주시 가족센터로 연락하시면 이런 전체적인 패키지 사업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가족센터. 예, 제주시 가족센터입니다. 그리고 좀 덧붙여서 네. 특히 이제 신청 기간을 놓쳐서 이렇게 정책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의 특징이 주로 이제 인터넷에 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 필요한 정보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또 이제 관련해서 이런 검색
좀 하는 것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를 좀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지금 정책을 홍보한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좀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복지로라고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그런 복지의 그런 신청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안했던 게 이제 연구 대상자 분이 제안했는데 그 신청을 하려면 서류를 꼭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로가 그런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거죠, 예, 지금.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홍보가 네. 되고 제대로 정보가 좀 가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주 같아요. 중요한 그죠? 건데요. 네. 지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의 어떤 그 전체적인 우리가 사회 인식, 가치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또 패러다임이 변할 때서 오히려 정책이라든가 법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패러다임 변화할 때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거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인식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법도 바뀌었고 정책도 바뀌었고 뭐 지지 체계, 사회, 뭐 언론 다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뀐 건 누구냐면 우리 가족들입니다. 가족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의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인식을 바뀌는 건 결국 교육밖에 없잖아요. 교육밖에 없는데 뭐 언론을 통한 교육이라든가 사회 교육을 통해서 하지만 여기 보니까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보니까 그 반드시 교육부 장관과 특별 뭐 자치도 뭐 이런 데서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차별에 대한 금지를 하도록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지자체라든가 이 교육 당국은 이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뭐 제주 특별자치도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있어요. 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처음으로 2012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청 자체에 뭐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교사들한테 연수시키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들은 이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 대상이잖아요. 청소년들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을 시키게 하는 건 어떨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조금 더 이런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법에 따라서 이런 말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신경을 쓰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데요. 그리고 또 이 힘든 시기에 연대나 지지, 응원,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박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 한부모지만 아직 청소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제 출산하고 양육함으로 인해서 이 청소년기에 발달을 해야 하는 뭐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확립해야 되는 어떤 윤리적인 체계라든지 그리고 사회로 나가기 위한 어떤 역할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생활 속에서 일찍 출산을 하고 일찍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이 가정들이 이제 그 자녀를 계속 키우면서 청소년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사례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 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사례도 발굴해서
이들을 좀 우리가 사례를 또 관리하면서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 한부모들이 경험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짧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네,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청소년 부모 또 한부모에 대해서 많은 정책들을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 이 정책 못지않게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청소년 부모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 사회적으로 뭐 외면받고 위축될 게 아니라 정말 용기 있는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부모가 된 데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런 용기 있는 선택에 우리 사회도 같이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사회적 연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멘토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아빠가 함께 모이는 한부모 그 가족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상담소를 통해서 언니가 동생을 또 형이 아우를 그래서 멘토링 하다 보면은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제 그리고 이거를 사회 문제로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작은 바람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네.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래 멘토링을 강화하자. 네, 또래 멘토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집중진단 제주가 도민들에게 그 청소년 그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깊게 심어준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한부모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청소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조에서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그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좋은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축복받지 않아야 할 아기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인구 절벽이 사회 문제로 회자되지만 혹시 우리 사회가 선별적 출산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을 주문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